저번 영상에서는 세운상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운상가의 양 옆에 있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을지로를 기준으로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을지로 북단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입니다. 2구역과 4구역이 청계천을 기준으로는 위, 3구역과 5구역이 청계천 기준으로 아래입니다. 2구역과 4구역 앞에는 문화유산 종묘가 위치합니다. 을지로 아래로는 6구역이 분포합니다. 6구역은 다시 6-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뉩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를 할 때 이처럼 숫자가 붙어 몇 구역이라고 표기합니다. 길을 지나다 4구역이다, 6-3구역이다 이런 표시를 보면 그 위치도 지도와 함께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구역과 6구역까지 차례로 소개를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미 정비사업을 마치고 완성된 구역과 진행 중인 구역과 앞으로 진행될 구역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 이처럼 광범위할 때는 6-2구역 같은 명칭이 기억에 안 남을 뿐 아니라 구조화도 되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어보신 분들은 오랜만에 들어선 낯선 건물에 인상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2월에 완공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입니다. 3구역 중 3-1구역, 3-4구역, 3-5구역에 지어졌습니다. 청계천 앞을 꽉 가로막고 있어 답답하고 육중한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새롭게 탄생한 세운이 반갑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저만의 것은 아니겠죠.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는 주상복합 1동, 도시형 생활주택 1동으로 구성됩니다. 편의상 주상복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 910%에 건폐율 55%라는 막중한 체급을 자랑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했고 방 2개에 욕실수 1개인 소형 평수가 주를 이룹니다. 아무래도 종로와 중구에 직장을 둔 1인 가구, 신혼부부를 겨냥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74 타입이 9억 초중반대에서 실거래되었습니다. 해당 타입은 8억 5천에 분양했는데 1억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4 타입은 당시에도 가장 높은 경쟁률과 당첨 가점을 자랑하는 로열 타입이었습니다. 방 2개, 욕실 1개에 딱 걸쳐있는 타입이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지요. 가장 최근 확인되는 전세 거래는 6억 9천입니다. 즉 2억 6천의 갭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는 1억 5천에 163, 4억 9천에 10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입니다. 1단지와 비슷합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대가 안되고 용적률은 높고 소형 평수 위주입니다. 77 타입이 최근 11억 7천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전세 거래는 7억을 전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2030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탄탄하게 받쳐주는 모양새입니다. 직장과 가깝다는 장점, 서울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교통은 분명 장점입니다. 다만 저는 이곳 힐스테이트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변부가 아직 어수선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소란스러울 것이며 공사가 마치면 주변을 고친 건물에 장점인 뷰가 가릴 것입니다. 그래도 스타트를 잘 끊었으니 빛나는 세운 재정비구역의 든든한 맏형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구역에서 살펴볼 곳은 세운 푸르지오입니다. 3-6과 3-7구역을 개발했습니다. 이 녀석은 생숙입니다. 생숙은 오피스텔 플러스 호텔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럭셔리 호텔 레지던스라는 광고는 차치하더라도 외관은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빽빽한 힐스테이트와 비교하면 확실히 여유로워 보이죠.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것은 다시 고친 이름에 명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명동과 도보 5분 거리이니 그 명칭이 그리 어색하지는 않지만 세운상가 옆에 명동이라는 이름의 호텔이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호텔 이름을 지을 때도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처럼 더 유리한 지명을 선택하는 것은 다름이 없나 봅니다. 구도심 재생의 빛나는 랜드마크, 을지 트윈 타워입니다. 서울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6-3, 1, 2구역에 우뚝선 을지 트윈 타워는 도시재생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지하 8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웅장하게 솟은 A동과 B동은 2019년 완공되었습니다.
대우건설과 BC카드 같은 주요 기업들이 둥지를 틀어 약 4,500명의 직원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특히 주목할 점, 대우건설이 시공사이자 핵심 입주자로서 10년 책임 임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 건설사가 직접 지은 빌딩에 본사를 둔다는 것은 그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최고의 보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타워는 을지로 4가역과 직결되는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층당 572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 자연 친화적인 외벽 녹화 시스템, 첨단 IoT 기반 환경 관리 시스템까지 현대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랜드마크 하나의 존재 여부는 해당 업무지구 전체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을지 트윈타워는 이제 단순한 건물을 넘어 힙지로의 상징적 존재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의 성공적 변신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재정비 촉진지구들이 이와 같은 모델을 따르게 될 것이기에 을지 트윈타워의 선구자적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의 남산 센트럴 자이입니다. 재정비 촉진지역 6-4구역의 일부를 개발한 것으로 이 구역에는 중구청도 위치합니다.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31평형 기준 10억에서 11억 원대의 매매가와 6억 중반의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고 사대문 내에 으리으리한 대단지 아파트도 있지만 준공된 2009년 당시에는 프리미엄 주거시장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뷰도 한몫을 했을 테고요. 30평대가 20평대의 힐스테이트 세움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연식의 차이가 가격 차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소평형 위주의 힐스테이트와 중대형 평수 위주의 남산 센트럴 자이는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용적률에서 오는 단점은 두 단지 모두 겪고 있습니다. 높은 용적률은 개방감과 쾌적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의 본질인 대지 지분도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입지적 이점이 두 단지 모두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 완료 구역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23년 준공된 세운 프로주요 헤리시티입니다. 아파트이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힐스테이트 세움과 비슷합니다. 19평형이 8억 7천의 실거래 이력이 있고 5억의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6-2구역의 더 솔라구 세운 센트럴뷰 스위트 6-4구역의 충무로 하늘에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발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운 푸르지오처럼 명동과 가깝고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만큼 숙박시설로의 수요는 꾸준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로의 사업 완료구역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개발 중인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구역들은 모두 프라임 오피스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을지 트윈타워의 후배격인 녀석들입니다. 후술할 오피스들은 모두 1500%에 육박하는 용적률과 200m에 육박하는 높이를 목표로 합니다. 참고로 을지 트윈타워의 높이가 135m입니다. 3-2구역과 3-3구역이 오피스 이동으로 개발 중이며 3-8구역부터 10구역까지도 203m의 프라임 오피스로 계획 중입니다. 역시나 조감도는 화려하고 준공연도는 자신감 넘치지만 이런 조감도와 2028년에 완성되리라는 약속은 반 정도만 속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 오피스가 완성되면 3구역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푸르지오, 그리고 프라임 오피스까지 한 구역 전체가 완벽히 개발됩니다. 5-1구역과 3구역도 프라임 오피스로 개발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밤에 보니 더욱 어둑한 구도심의 모습만 보입니다. 6-3-3구역은 원래는 오피스텔로 분양을 계획했으나 오피스로 사업을 틀었습니다. 주거시장이 불황이며 오피스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호텔을 끼고 을지 트윈타워가 바로 옆에 위치하며 펜스가 둘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 구역입니다. 바로 4구역. 이 광활한 토지가 땅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지상 20층, 용적률 660%, 높이 최고 71m의 오피스텔과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운지구의 재정비 지구는 기본 1000%의 용적률을 보였습니다. 힐스테이트가 900% 초반대이고 향후 들어설 오피스들은 1500%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서울의 프라임 오피스 메카를 꿈꾸는 만큼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서 거침이 없습니다. 다만 4구역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122m의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무려 12차례의 문화재 심의 끝에 최고 높이가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고 높이 71m는 청계천변이 기준이고 종로변은 54m까지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현재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 및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었고 이 문화재를 갈무리하는데도 시간을 썼습니다. 역사와 함께하는 세운 4구역은 이 상황이 반갑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승적인 명분으로 인해 이 고도 제한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종교의 영구적인 뷰가 보장되고 종로라는 좋은 도로, 청계천이라는 좋은 자연환경을 끼고 있어 높은 부동산 가치는 자신합니다. 이것으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분량도 길어져 지루하지는 않으셨을까 걱정입니다. 세운 상가가 모두 허물어져 선형의 공원이 되고 양옆을 멋진 프라임 오피스가 도열되는 풍경은 도시에 감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꿈같은 일입니다. 세운이 부디 과거의 모습을 털고 미래 지향적으로 거듭나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자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운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철거되기 전 한 번이라도 더 발걸음을 하는 것이 옛것의 소중함을 아는 소시민의 소중한 도리가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